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신실드 배팅유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11월 14일 토요경마, 서울경마, 그리고 제주교차 세계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핵심을 또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형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근데 좀 의외로 후반부에 편성 괜찮아요. 그렇죠. 선정 경우가 좀 많죠 오늘. 네. 오늘은 좀 짜릿하게 좀 손맛을 볼 수 있는 에서 많지 않겠나, 기대를 한번 해도 좋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경마도 상당히 또 저희들이 또 선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또 고배당도 적중을 현장에서 해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박 의원께서는 신말 경주였잖아요. 네. 지난주 11월 7일 토요 경마 1경주가 이제 올 신말 경주인데,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중심으로 놓고 가지고 41매짜리가 아주 통쾌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주력이었죠. 6번의 그 광양돌체인가요? 가양돌풍. 광양돌풍. 요게 상당히 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맛이었잖아요. 네. 거기 한번 들어오면서 또 41배짜리 또 고배당. 역시 또 보면 확실히 신마 승부에는 박남규만한 예상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심한 경기 하나 그렇죠. 있죠. 네.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자, 김태훈 기자도 이제 지난 서울 10경주가 본 방송을 통해서 승부를 드린 추천 경주였고요. 또 33배짜리입니다. 좀 짭짤하나요, 배당이? 네, 그때 인기 잃었던 썰압을 자르고 와요. 그럼 더더욱 내용 있는 승부 들어가지고 33배짜리 또 그래서 지난주에 배치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이제 김태형 기자가 이제 서울 16경마 1경주도 쌍승기 13.4배짜리도 주력으로 때렸고, 그리고 서울 6경주 단방이었죠. 그리고 서울 8경주도 삼복승 20.7배짜리로 적중이 나와주면서 그런 적중 부분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지난주 역시 제주도 한 두 차례 정도 적중이 나와주었습니다. 특히 금요, 토요일요, 특히 마지막 경주에서 주력 한 방짜리가 여러 차례 적중이 나왔죠. 특히 서울 12경주 마지막 경기였죠. 41배짜리 적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서울 16경마 11경주는 17.4배짜리 1번, 2번 단통으로 한번 때려라. 그냥 마지막에 시원하게 때려가자. 배당이 더 12배에서 17배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때려야죠. 17.4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울 토요 경마 같은 경우는 서울 2경주, 6경주, 그리고 7경주, 8경주 골고루 또 짭짤한 배당으로 단방을 적중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저희와 함께 하신 팬 여러분들은 좀 짭짤한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경마도 편성을 보아하니 딱 저희들의 구미에 맞는 편성이다. 한번 믿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오늘은 1경주하고 8경주 박남규 위원의 승부가 되겠고요. 김태형 기자는 3경주, 9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5경주 그리고 12경주 노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올 신마들로 채워진 토요 1경주 국산 육군의 첨예다 레이스, 역시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추천 게임이고요. 자, 액면 배당은 지금 10번의 러너퀸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여기에 7번의 당대 챔피언이라든지 8번의 본이나 이런 필이 인기권인데,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 5일 신마경주고 능력 자체가 월등히 센 마대 간의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자, 10번만 러너 퀸이 주행검사 때 그나마 좀 여유를 보였던 마필인데 마체가 좀 작고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좀 밀려버린다면은 20번만 러너퀸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 보여주고요. 이번 주 주말 역시 또 비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주로가 또 불량주도다 라고 한다면은 이변의 주인공은 저는 12번마 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마필 카원을
카운을 상당히 비싸게 줬죠. 근데 저는 못 뛰기 때문에 그 대신 뭐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한 마필인데 그래서 이름도 아원이에요. 카운. 카운 다음에 아원. 예. 아원이니까 카운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면 되는데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12번 게이트 1000m 외곽 게이트 하지만 선행 가서 주로가 만약에 이번 주 역시 불량이라면은 12번마 아원이 제가 봤을 때는 기습적인 선행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 보고 배당판 흐름도 봐야 됩니다. 47초이기 때문에 12번마 아원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은철 마주가 노름을 상당히 좋아하나 봐요. 그런 신성한 경마장이 나오는 이런 거 해야 되나? 자, 농담이었고요. 자, 10마들로 채워진 방랑기 위원회 또 추천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충만은 없습니다. 이 러너퀸이라 마필은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외곽이고 마치가 너무 왜소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발전의 여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입니다. 역시 뭐 10번 러너퀸도 뭐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레이스고 이번 경주는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보병이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지 않나 보여지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정말 기록도 그렇고 뭐 보여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주행하면서 때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이 이번 경주 선행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배당입니다. 이거는 9구까지 노리고 가는 고배당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솔직히 러너킨도 2세 안발인데 말이 너무 좀 조그매요. 작아요. 예. 이게 좀 그리고 이게 뭐 발군의 스타트 이런 거 아니거든요. 좀 몸싸움이 좀 치열하게 전개된다면은 이 좀 최고로 과연 강마들을 버텨내겠느냐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그 제2의 또 광양 돌치 같은 마필 한 마리를 또 방랑기 위원회 째고 있는 관계로 이것도 한번 뭐 복대복 되는 순간 더 큰 배당 나올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그 점 노리고 들어가는 방랑기 위원회 첫 번째 추천 일경주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경주 국산 6번에 12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10번에 대천 포커스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요. 10번 중심으로 이번에 캐측자 또 6번에 K마운틴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시나마 접종 경주이긴 합니다만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번마 대천 포커스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러도 좀 많은 마필이고 6번마 K마운틴이라는 마필도 뭐 데뷔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대신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고 이 K마운틴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좀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0번, 6번 이 두 마필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였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요. 1번마 알렉산드라, 2번마 개척자, 6번마 K마운틴, 10번마 대천 포커스 뭐 이 정도가 좀 낮고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은 3번마 슈퍼펀치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복병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저는 6번마 K마운틴을 봅니다. 데뷔전 때 막판 걸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컨디션이나 걸음 자체 직전보다 낫습니다. 발전 가능성이나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현재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 6번마 K마운틴을 축으로 후차권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K마운틴 좀 세던데요? 세죠. 이 좀 착차도 좀 그랬고 당시 아그리빠로 이어지는 좀 편승도 센 심화 경기였잖아요. 그 앞에 사실 뭐 그 제가 볼 때는 K마운틴이 앞에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그런지 초반에 그게 무리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바취만 아닙니다. 이번에 바로 앞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보여져요. 그 한 4코너 도는 데 있잖아요. 20마신이에요. 당시 스낵마하고 그 K마운틴에 대해 그 착차 20마신인데 딱 4코너 딱 돌고 나니까 바로 그 착차가 2마신 안으로 좁혀지더라고요.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이 대천 포커스보다 6번이 세지 않겠느냐 하는 또 관측도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뭐 6번, 10번은 뭐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특히 6번의 K마운틴 이번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3경주 김태훈 기자를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6군에 1200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3번에 이제 하이유레카 중심으로 뭐 14번에 블랙베리라든지 12번에 포에버 퀸이 좀 잡혀 있는데요. 자, 박기영 교수님요. 충만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들도 뭐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닙니다만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고 또
숨어있는 복병들이 좀 많아요. 10번마 인본 챔프라는 마필도 앞으로 발전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 7번 정상제일이라는 마필도 최근 두 차례 경기를 통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지난번에 조금 오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11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7번 정상제일의 이변 가능성도 전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몇 번 뛰지 않은 신의 마필들 간의 접종 경주고 축은 없습니다. 액면상 3번마 하이유레카, 12번 포에버퀸, 14번마 블랙베리 이런 마필들이 직전 경주 입상을 하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팔려주지만 저는 노리는 복병이 한 마필 있습니다. 일단 기대치 자체나 발전 가능성 이 두 가지만 놓고 봐서는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 가장 좋습니다. 편성 자체도 제가 봐서는 딱 맞고 상태도 괜찮고 마방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대치도 상당히 높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마필 의외로 배당이 괜찮다면은 승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마필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거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인기말을 축으로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게임 같아요. 이번 경주가 특히 3번 하이유레카는 데뷔전도 간신히 들어왔고 그때 지난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 같은 전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밀려요. 이게 결코 하이유레카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 아닌데 인기말을 팔린다는 것은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중배당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그래서 숨어있는 말 한 마리 김태형 기자가 또 취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건져낸 것 같아요. 3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기대를 해주시고. 자, 4경주 국산 육군의 1300 필정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거는 지금 기본만 편성인데 8번의 자진나리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잡혀 있고요. 2번의 당대 걸작이라든지 11번의 시시압 항마, 13번의 파워 정상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 난전이네요. 충만 없죠. 또 자진아리도 못 믿는 마필입니다. 액면은 가장 그럴싸하고 문세영 기수가 희생했지만 지난번에도 그 우승마인 뮤지니의 오마신 좀 힘겹게 입상하는 짜내는 더는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진아리도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숨어있는 복병은 12번마 곤설이지 않나 싶어요. 한동안 이제 컨디션 난조로 많이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컨디션이 이제 서서히 예전의 기량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곤설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 저는 8번마 자진아리를 인정합니다. 최근 경주 한두 경주 제외한다면은 그 전까지 경주 봤을 때는 인기만 끌고 걸음 자체가 안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마필 문세영 기수 기승하자 직전 경주 뮤지니 오마신 이번 경주 뮤지니가 나온다면은 올대가리고 시상 파마도 팔려주는데 상승세 걸음이고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만 자진아리 인정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인데 후차권은 만만치 않습니다. 추인마로는 11번 시사팡마 13번만 파워 증상이 있는데 그래도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이번만 당대 걸작이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8번에 인정하고 후차권을 고르는데 후차권도 2번만 당대 걸작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선행 2번 나가겠죠?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미연 편성이 선행만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번에 당대 걸작도 선행은 아닙니다만은 이 찬스에도 서승훈이 인코스라면 선행을 다른 분한테 보내주고 따라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에서는 기복마 승부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에 이번에 당대 걸작이 좀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오경정을 첫 번째 맞이하는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혼합사고는 첨단에 있는데 자, 액면상 이번 경주는 7번의 크라운 리버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9번의 메가 임팩트라든지 또는 2번의 데일 신화도 잡혀 있고요. 또 12번의 픽스타임까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관심만은 역시 외곽의 12번 픽스타임입니다. 이 픽스타임이나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는 높아요. 다만 이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적은 없는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 변화도 보여줬고 또 문세영 기수에 따른 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편성적으로도 혼합 사고 치고는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2번은 픽스타임의 첫 입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5경주 기본적으로 싹수가 좀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요. 2번 데일 신화 여기 4번 로얄 페이버 6번 파워비슬 7번 크라운 보스 9번 메가 임팩트 여기 12번 픽스타임까지 팔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능력이 괜찮습니다. 앞으로 좀 뛸만한 그런 마필들인데 저는 2번마 데일 신화가 가장 재밌지 않겠느냐. 자, 16주 만에 출전합니다. 데뷔전 때 나름 열심히 탔고요. 1번 게이트에서
데뷔전 때 당시는 힘이 좀 들쳐가지고 어디 뭐 좀 아파가지고 신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좀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번마 데일시나 능력이 분명 더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또다시 전개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5경주는 이번마 데일시나를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뭐 2번도 아니고 12번도 아니고 이번 편성에서 한번 반드시 또 숨어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 변화를 가장 또 민감하게 감지를 하는 편인데 이번 타이밍 그 숨어있는 사연과 함께 요거를 중심으로 이건 뭐 인기만 보다는 역시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인 만큼 또 승부 타이밍도 이번 레이스가 좀 강력한 또 승부수가 일으켜지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배당 한번 시원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게요.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자, 6경주 이어지는 6경주는 국산학원의 1200 핸디캡인데요. 이번 경주는 그 4번의 시대 여왕하고 8번의 불꽃 왕자가 좀 강하게 좀 잡혀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액면은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 이번 경주도 숨어있는 도전세에 있는 보병들의 전력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저는 특히 이번 이지스 요새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추임력을 보여줬죠. 안쪽 게이트인데 물론 이제 시대 여왕과 선행 경합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대 여왕을 보내주고 선행권에서 체력의 전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정적인 메리트나 뭐 보일류 걸음의 여력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이지스 요새가 가장 매력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6경주도 저는 뭐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1번 맥켄지걸, 2번 이지스 요새, 4번 시대여왕, 5번 엄지강호, 8번 불꽃왕자, 11번 행복한 동행까지. 이 중에서 저도 이번만 이지스 요새를 가장 세게 봅니다. 제가 8월 23일 경주 때 추천했다가 그때 당시 행운누리를 못 보는 바람에 좀 아쉬웠고 직전 경주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그때 경주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곽을 돌아도 너무 심하게 돌았습니다. 심하게 외곽을 돌고도 종반 걸음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그런 레이스 전개는 나오지 않을 듯 보여지고요. 거리가 1200도 괜찮고 전개 자체도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번만 이지스세는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좀 높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좋아진 저도 이번만 이지스세가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번이나 8번 뺄 수 있을까요? 뺄 수도 있죠. 댓글로 지금 강하게 좀 잡혀 있는데 사실 불꽃 왕자도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시는 못하는데 문신영이가 탔기 때문에 좀 더 그 거품기 좀 더 많이 팔리는 측면도 있고 시대 여왕도 지난번에 선행을 너무 쉽게 갔거든요.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뭐 시대 여왕도 좀 다소의 검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긴 당시 그 1번 게이트에서 네. 이점을 정말 극대화했던 또 다섯 줄이었었고 편성이 좀 약했던 편성이에요 데뷔전이. 이 5번의 엄지강호도 지난번에 꽤 많이 올렸던데요 이것도. 저는 그때 제가 추천 경주였는데 엄지강호가 선행을 분명히 못 가는데 저게 왜 팔릴까? 많이 팔렸네. 왜 팔릴까? 고민 희한하다 했는데 골대를 꼴찌만데 많이 팔렸네. 아니 스타트하자마자 선행 못 가길래 헛바람을 먹고 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하려고 깜짝 놀랐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4.8 대끼리 승부하실 분들은 예, 긴장 바짝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불안해요. 앞서 말씀드린 숨어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을 간다면 의외의 또 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7경주가 이게 또 급조된 또 특별전인데 우리 축산물 사랑 또 국산 오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400이거든요. 정말 난전입니다. 이게 지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액면이 지금 잡힌 거는 뭐 8번, 9번, 10번, 7번, 10번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끝번으로 외곽 말들이만 잡혀 있는데 그 외에도 안쪽에도 정말 뭐 선행승 할 말도 많고 정말 오늘 편승률 가장 난전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주 특징은 또 이제 아무래도 1,400이다 보니까 좀 발이 빠른 마필들이 좀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추위마다 하는 마필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고 다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전이 좀 지저분하게 역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번 더블 드래곤이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어쨌든 1800보다는 뭐 1400이 좀 더 유리해요. 지난번 1800 선행을 가서 3마씩 낙승을 거뒀는데 14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것은 뭐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보여지고 정기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이번 태양왕도 1400에서의 기술적인 선행은 먹힐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양왕과 전 10번 더블 드래곤이 보병세에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뭐
각 마방의 대표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마들 간의 혼정의 경주인데 저는 12번마 호세킹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뭐 고질적인 발주가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재검 때도 신영철 기수 스타트 하자마자 머리를 때려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약간 느렸지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여기서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12번마 호세킹 능력상 저는 인정하고 들어가고 배당 자체가 좀 나온다면 저도 이번마 태양왕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두 차례 1700에서 기대보다 실망이었지만 유마필터 끊는 압박 때문에 거리가 줄어든 게 훨씬 더 낫습니다. 1400에서는 뭐 선행을 가도 좋고 안쪽에 그게 따라가도 좋고 거리를 봤을 때는 이번마 태양왕이 배당은 되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래 호세킹이 이제 박현우 기수 말인데 이 신영철 기수로 이제 교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9월 20일 날 사인 때문에 그런가? 박현우 기수의 악력 가지고는 이말필의 스타트나 이런 악벽을 못 잡는다고 판단하고 좀 도끼 있는 신영철 기수 바꾼 거죠. 완력은 신영철 기수 완력이 있죠. 그렇죠. 힘으로 복싱 선수 하고. 출신인데 그래요? 나이가 좀 있긴 해도 그 승부대 하나 정확하고. 그렇군요. 또 나름 또 12번 게이트도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후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번은 아닌데. 근데 이제 57kg 늘어나는 부담이 좀 예전에도 이마필 SLTC 컵이네요. 그때 58kg 달아나가지고 그때 인기만을 팔리고 못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보다는 좀 1kg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편성으로 보면 뺄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능력상 뺄 수는 없죠. 그래서 능력상은 제가 봤을 때 한 수 위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호세킹을 이렇게 지금 그 정도의 센 말이라고서는 생각을 안 해요. 또 가장 걸리는 거는 이게 거리가 또 그렇게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좀 단거리 기질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1000m, 1200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이 1400에서는 지난번에 방금 전에 우리 신성윤이 얘기한 대로 8월 달에 58의 부담 중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저는 문제가 됐다고 봐요. 근데 이번 경주가 같은 1400이고 편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호세킹도 제가 볼 때 능력에 비해서는 좀 물론 뭐 무시는 못합니다만 너무 많이 지금 왜냐하면 인상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팬들 내리 속에 1000m 1200에서 시원시원하게 이겼던 그것 때문에 좀 강한 인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됐어요. 뭐 양면 축이 없다 봐야죠. 그러니까. 없죠, 이게. 강축 없는 게임이 되겠고 뭐 호세킹도 인기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이번에 태양왕이라든지 또 10번의 더블드래곤 이런 말도 한번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박남규의 추천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일단은 8번 러블리 케일린하고 11번의 컬러스데일 두 마리가 지금 강하게 좀 잡혔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8경주는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물론 액면상 11번마 컬러스데일이 가장 낫습니다. 능력도 좀 센 듯 보여지고요. 문제는 늘어난 부담 57과 기승기수 김기배 기수가 얼마나 잘 탈 수 있느냐 요즘이 큰 변수인데 만만치는 않다 보여지고 8번마 러블리 케일 역시 분명 걸음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걸음은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좀 거품 있는 인기가 아닌가. 변수를 찾는다면 저는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한 딱 두 마필 보겠습니다. 7번 삼정 파이터와 9번마 순구미. 7번마 삼정 파이터는 액면상 편한 단독 선행입니다. 이번 경주가 8번 러블리 케일린과 12번 컬러즈데일이 뭐 인기 능력마로 팔리지만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약간의 경주가 꼬인다면은 선행 나간 마필들이 그대로 버틸 수 있는데 7번마 삼정 파이터 버틸 수 있고 9번마 승금에는 제가 계속해서 쬐고 있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지금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이번 경주 김용근 기수라면은 아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9번마 순구미까지도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칼레즈에 대해는 뭔가 좀 다운 느낌이 들긴 듭니다. 김기배 기수가 사연타로 들어온다. 그건 좀 묶었다 그런데 최근 두 차례가 정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약간은 이번에 또 57이라는 부정도 좀 이거는 좀 결정적으로 이만한테는 불리함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네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박남규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연해요 정말. 11번 컬러드 네일, 러블리 켈리 8번 다 못 믿는 그런 마필들이고 이번 경기는 뭐 저는 복귀로 노리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복귀적으로 편성은 굉장히 약간 편성이기 때문에 복귀보다는 일단 컨디션의 상승과 좀 사연이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인기대에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 편성으로 보면 정말 딱이라고 봅니다. 이게 너무 약한 편성이에요. 국산 5운 치고는. 따라서 뭐 그동안 이제 쌓아둔 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선전에
가능한 정말 고배당 마필 한도 노리고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마필이 좀 안 잡힐 말은 아닌데 그렇죠. 이마필의 그 고유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근데 오히려 좀 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순간 바로 뭐 승부를 한번 해봐야죠. 왜냐하면 뭐 배당과 환수가 있는데 그런 말 가지고 승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능기위원의 추천 숨어있는 복분대로 들어가는 게임 8경주 기대해 주시고요. 구경주 이제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국산 5권에 또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일단 12번의 명성제국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요. 12번 중심으로 4번의 손살같이 두 마리가 인기꾼이고 뭐 9번 유빅토리하고 1번의 슈퍼브로드도 약간은 좀 잡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 관심 많은 안쪽에 1번 슈퍼브로드입니다. 이 슈퍼브로드란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뭐 취불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죠. 따라서 이 슈퍼브로드는 뭐 선에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바닥이 있을 거진 않고 선행권에 붙어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정비력이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뭐 슈퍼브로드가 가장 많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는 1번 슈퍼브로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축은 없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보여주는 액면상 최근 잘 뛰고 좀 더 잘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이번 경주는 제가 복병마를 노리는 경주입니다. 액면상 분명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처지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컨디션 자체만큼은 가장 좋습니다. 액면상 처지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도 짭짤합니다. 뭐 전개 자체의 메리트도 있고 컨디션 자체가 지금 워낙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배당 자체를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듣기에도 마방에서는 완전 조시가 났다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좀 의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욕이 있죠. 의욕 없는 마방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조시가 났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또 배당판에 바닥을 빌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사이즈는 조금 처집니다만 상태 최호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니까 뭐 좀 짭짤한 배당을 노려볼 만한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말이다. 김태형 기자의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 국산 4권에 1800 핸디캡이 되겠는데요. 이번 이제 10경주는 4번의 인비액티브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뭐 7번의 컴프스라든지 또 뭐 6번의 매직퀸, 4번의 당천이통 뭐 이 정도 싸움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일단 이번 경기는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죠. 또 충마도 나와 있어요. 3번 인비액티브. 이번 경기는 뭐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경주거리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가장 잘 어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비액티브는 뭐 이편에서는 어쩔 수 없고 후차권에 팔리고 있는 7번 컴퍼스 액면은 가장 그럴싸합니다만 이 마필은 또 치명적 단점이 또 경주 거리에 있어요.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극복해내기는 어렵지 않나. 편성 물론 약합니다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 당찬의 통도 맨날 뭐 그 그림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뭐 매직킨에게 뭐 기회가 오지 않았나 보여져요. 부담 중량도 3kg가 빠졌고 뭐 인비액티브나가 선행을 그렇게 빨리 가져갈 일이 없어요. 따라서 매직킨이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6번만 매직킨이 18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가장 낫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4번만 인비액티브는 솔직히 빼기는 힘듭니다. 출전 주기도 길어지고 뭐 능력 자체도 좀 더 있긴 한데 이 편성에서 빼기 힘들고 문제는 후차권에서 7번만 컴퍼스를 자신있게 뺄 수 있느냐. 저는 자신있게 못 뺍니다. 그래도 뛰었던 편성이 셌고 올라오는 취임력이 있고 목표는 그렇다고 배팅을 할 수 있냐. 배팅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삼복승식 쪽으로 좀 초점을 잡고 접근하고 싶은데 제가 삼복승식에서 노리는 마필은 바로 2번만 날개야. 2번만 날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도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꼴찌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출해서 안요리 기술로 교체가 됐고요. 지금 컨디션도 직전보다 좀 더 나아지고 괜찮습니다.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부담이 52로 줄었고 거리 1800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전 경주보다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기 때문에 배당 괜찮은 2번만 날개알을 삼복승식으로 4번, 2번을 놓고 삼복승식을 공개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4번의 인비액티브는 이번에 찬스 같습니다. 찬성도 이점도 있고요. 그래도 뭐 나오는 말이고. 자, 복병은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빠진 마필들 이번에 날개야 그리고 6번의 매직퀸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11경주 혼합이군의 17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1경주는 7번의 야오 션샤인과 8번의 코스모스 킹 두 마리가 좀 강하게 좀 잡혀 있거든요.
뭐 일단 두 마리가 세긴 세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번 경기는 좀 능력이 의외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야오찬샤인과 코스모스킹 기본 사이즈는 다른 여타 마필을 압도하는 마필이고 코스모스킹이 부담 중량이 4.5가 늘어났지만 뭐 부담 중량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이 마필은 뭐 사이즈만 본다면 뭐 60kg를 다뤄도 되는 마필이고 다만 이제 컨디션이 얼마만큼 회복이 됐냐 이제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편성도 그렇고 저는 뭐 7번, 8번의 대끼리를 인정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비슷한가요? 예, 저도 이번 경주는 7번, 8번, 7번 등하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삼복승식 막권도 공략하기는 만만치가 않고요. 쌍승식을 공략한다면은 7번이 지금 인기리로 잡히는데 8번만 코스모스킹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능력은 좀 더 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복승식 한방 7판 인정하고 좀 더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쌍승식 8번, 7번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킹이 확실히 살아났어요. 지난번 보니까 비록 직전 경기보다 지금 더 좋습니다. 이착을 좀 따인 것이 아쉽나만습니다만 뭐 이게 정기적으로도 뭐 이게 좀 충분히 또 그림이 나올 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이즈는 7, 8 딱 두 마리 같네요. 댓글 인정. 자, 12경주입니다. 신승훈의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빌군의 1800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12경주는 저는 축이 없는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좀 비슷비슷한 말들과 접전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경주 한번 제대로 걸리면 짭짤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액면 배당은 이번에 해마루하고 3번에 대한장공이 좀 팔리면서 1번에 천망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10번에 동반자의 기억 등 나와 있는데요. 박기혁 교수는요? 역시 뭐 저도 충만 없다고 봐요. 액면적으로는 이번 해마루가 가장 나은 마필은 맞아요. 근데 지난 9월 달에도 압도 인기를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주행 불량기를 보여주면서 전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모습이고 지난번 대통령이 물론 편성은 셌습니다만 역시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해마루도 편성은 물론 뭐 대구도 남는 그런 편성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건 과거에 자기가 잘 뛰었을 때 얘기고 지금 뛰는 모습 가지고는 해마루도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11번 바다질주가 지난번에 뭐 정말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또 직선주로해서 진로도 살짝 막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뭐 바다질주가 이 편성에서는 능력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인데 충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만 해마루가 최근 분명 하향세입니다. 최근 분명 하향세인데 문세영 기수가 나름 빡빡 칼을 갈았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려주는데 믿어. 뭐 문세영 기수의 빡빡 칼을 간 효과가 나타나준다면은 가능한데 최근 하향세라고 본다면은 100% 믿을 수 없고요. 저는 이번 경주 배팅의 축은 3번마 대한장군이 아니겠느냐. 직전 경주도 노렸다가 전개 자체가 너무나 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임기영 기수 나름 또다시 준비를 잘했고 3번 게이트라서 전개가 직전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무조건 3번만 대한장군을 놓고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뭐 1번, 2번, 뭐 3번, 뭐 9번, 뭐 10번, 11번 뭐 요 안에서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입상 가능마가 많다 해가지고 지나친 분산은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배팅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먹거나 못 먹거나 이거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한 방은 충분히 때리는 가치가 있다. 주력은 무조건 단방을 한번 때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저는 읽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시원하게 한번 주력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다.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3경주 혼합이군의 1400인데 여기 마리수는 작은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6번의 베스트가이라든지 뭐 3번의 체이싱 달러즈, 1번의 금탄이 팔리고 있는데 또 이번에 남산 축제하고 5번의 월드장도 안 되는 구미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요.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스페이스 스카이도 그 50일째 같이 나온 그런 마필이고 스페이스 스카이도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보니까 저는 1번, 6번이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검탄은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월드장이나 뭐 다른 마필도 선행 승부가 가능한데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만 1번 게이트라면 선행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고 베스트하이라는 마필도 1400까지는 그래도 제 능력이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또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6번의 대끼리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능력이나 전개상 1번, 6번 1번에
동반 입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분명 한 발이 있는 마필들인데 정규예상 1번마 검탄이 너무나 유리하고 능력도 2번마 베스트카이 직전 경기 보니까 거의 낙승이었고 저는 또 이번 경주 3복승식에서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이 4번마 스페셜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51조에서 이번 남산축제와 4번 스페셜 스카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시켰는데 최근 뛰었던 액면은 남산축제가 나아 보입니다. 근데 남산축제는 최근이 전부 다고 스페셜 스카이는 아직 좀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는 점에서 초반에 좀만 빨리 붙어준다면은 중반 추임력 괜찮고 이번 경주 공백 적응했고 기승기수도 패로 기출하면은 3복 승식에서는 4번마 스페셜 스카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까지도 봐야 되는군요. 삼복승식 4번은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앞선이 빠르기 때문에 남산축제나 월드장이 앞에서 허우적거리면 스페이스카이가 바닥에 있다가 3차까지는 좀 쉽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는 그림은 그려지는 레이스예요. 그 HTC컵 보니까 누리나라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죠. 주시면 다 돼요. 야, 이게 참 묘합니다, 레이스가. 이게 얼핏 보면 다 길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다 되고. 아니, 박이현 말 맞다. 16 한 방 들어가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상 없어요. 근데 빠져도 또 이상이 없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방 분위기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1번, 2번, 3번, 5번, 6번 요 안에서 인기가 나오는데 4번과 7번은 갈 것 같다. 이거는 좀 냄새가 많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길 막건으로 뭐 한 방을 가느냐 아니면 한번 과감하게 변수를 당일에 노리시고 뭐 4번이나 7번 한번 끼워가지고 보기도 3보기는 가느냐 이거는 아마 팬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편성이 좀 아리까리한 맛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전개되는 또 신승훈의 제주 경마 해설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16 경마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에 전개되는 제주경마. 오늘은 제주경마 1경주, 2경주, 3경주 교차 딱 3개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그 3경주는 농업일의 날 기념 특별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경주부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의 액면 배당은 6번의 수미를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중심으로 10번의 일출이 좀 강하게 잡혀있고 4번의 한백전설 이런 말들이 인기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미는 이번 레이스에서 단독 순위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영섭 기수가 복귀를 해가지고 순위 원래 수미가 좀 잘 뛰다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휴양한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거든요. 바로 지난번에 나왔는데 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단 이번에 수미는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마필인데 문제는 10번의 일출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출은 이 게이트가 지금 10번 게이트인데 안쪽 게이트에서 능력이 나오는 마필이지 이 마필은 외곽에서 능력이 좀 장담 못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비룡스탑 지난번 10월 30일 레이스가 이제 일출 비룡스탑 한백전설 시대영업 파트너 그 레이스가 전부 다 이제 이번 경기에 어느 정도 8년을 말들이 다 맞닥뜨리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게임에서 일출은 최적 전개를 한 3차기였고 이 비룡스탑은 다시 10번 게이트에서 다소 그냥 고전을 했습니다만 초반에 이제 좀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힘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밀려난 5차기였습니다만 그러나 경주의 그 전개적인 내용은 10번보다는 2번이 비룡스탑이 이번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룡스탑을 좀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겠냐 싶겠고요. 그리고 복병은 단독 선행 가능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9번의 시대영웅. 이거는 좀 비인기형 마필인데 이거는 땡딱 받는 순간에는 과거 일출, 한백전설, 철의 여신 이런 말들이 취입을 전혀 못했어요. 지난 8월 28일 레이스를 검토해 보신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선행 여하에 따라 가지고 가장 배당 가능한 복병은 9번의 시대 영웅, 또 8일의 말 중에서는 2번의 비룡스탑이 이번 경기에서는 타이밍이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서. 자, 제주 2경주는 역시 제주말 레이스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 4번의 원당봉을 중심으로 이제 10번의 제일왕초가 인기권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원당봉이
66kg. 드디어 이제 운담봉이 이제 부담 중량이 조금씩 오버가 되는 시기에 과거에 이마필 70kg까지 실은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와 지금은 좀 틀리지 않나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4번, 10번 핸디에 부담 안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그 8번의 백만장자입니다. 이 백만장자가 이거 지금 기록은 이제 별로 볼 게 없습니다만 이 과거 이 지난 작년 말에서 올해 초였죠. 작년 말 올해 초. 그러니까 좀 겨울 시즌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더 좀 잘 뛰는 말인데 그때 이마필이 보여준 추입 능력은 정말 타마들의 그 능력을 그야말로 압도하는 도미네이트 경주를 지배를 하는 막 그런 능력을 보여준 바 있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8번의 이 백만장자가 지난번부터 슬슬 이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8번의 백만장자 제일 재밌게 보고 싶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대지 백판마 중에 이제 고배당 노을스 마필은 3번의 도충관. 도충관은 지난번에 인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2번 게이트에서 그런 식의 어설픈 외곽 탐색은 저는 제 레이더 망에 한번 걸린 그런 말이 되겠는데 경주 전개 과정 저는 직전에 도충관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좀 더 타이트하게 승부를 걸어준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배단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쉬운 분은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경기 어떻게 탔나. 그래서 저는 고배당은 3번의 도충관이고요. 그리고 비록 4번, 10번이 인기권에 위에 있습니다만 8번의 백만장자 지금 슬슬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자 3경주 한라마 1등급 1400으로 전개되는 농업인의 날 특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 1400이 아무래도 포커스죠. 1400에서 제일 유리한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당연히 선행 나가는 말이죠. 단독 선행마가 있다면 그거를 노리시고 또 단독 선임마가 있다면 그걸 노리시면 되겠는데 전개가 제일 유리한 말은 딱 두 말이에요. 5번에 견인불발하고 1번에 말리양. 5번, 1번. 이 5번이 딱댐 받고 1번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들 2번이 되었던 3번이 되었던 이런 말들이 과연 또 4번에 되었던 취입을 해내느냐 못 내느냐인데 이게 1600에서 1700, 1800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1400 조건이라면 역시 앞선 두 마리 특히 1번, 5번이 선행을 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견인불발이 빠른 독등이기 때문에 어떤 전개가 유리한 건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복동만을 볼 수 있는 마필은 3번의 와신 상담인데 다른 조건보다 이 마필은 항상 핸디를 잘 바꿔 넣습니다. 50kg의 로우 핸디. 이 정도의 핸디 가지고는 이 정도의 핸디라면은 어떠한 편성에 내보내도 자기 목숨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면 로우 핸디에 있지 않고 있는 3번의 와심 상담 정도고 경주 전기는 일단은 1번, 5번이 타이밍이다. 근데 당일에 배당이 얼마나 형성될지는 장담은 할 수 없으나 1400에서 이 두 마리는 일단은 기본 공략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서 유심히 한 번 더 상태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최종 막건 한번 단방으로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승훈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제주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